OX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강의를 딱 해놓은 게 있거든요. 53강인가 그럴 거예요. 이거는 수업을 한 게 아니고 제가 혼자서 동굴 속에서 촬영한 거 유튜브. 원래 한 3월 정도 돼서 이야기하는데 울산하고 창원 쪽에서 학생들이 이야기가 있어갖고 저 이제 교재가 기출 OX 집이라고 있어요. 있는데 그게 2년 전인가 제가 촬영을 했기 때문에 교재를 업데이트를 안 하고 있습니다. 촬영하기가 만만치 않아가지고 교재를 바꿔버리면 저 강의하고 안 맞거든. 그래서 그대로 이제 인쇄만 하고 있거든요. 2021년도 책하고 똑같아요. 나머지 기출 문제만 지금 추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2번 정도, 그죠? 따로 이제 해설해가지고 이제 맨 뒤에 붙여놨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를 훈련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 민법은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겠지만 기출 문제를 모르면 대처가 안 되잖아. 무슨 문제가 나오는지 알아야 될 거 아이가, 그죠? 지금 여러분들의 실력으로는 수준이 너무 높아요. 뭐 실전 수준으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원의 학생들이 자기들이 지금 막 공부를 막 하고 싶다, 빨리 우리 빼놓고, 우리는 아무도 하기 싫고 다른 학원에서 나온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근데 작년에도 그렇고 보니까 우리가 조금 소극적이에요. 양산 분들이. 예. 그 울산이나 창원이나 다른 데 뭐 대구 이런 데는 좀 적극적이고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거기서 이야기 듣고 전달하고 이런 식이 되더라고. 여기서 이야기 듣고 딴 데 전달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 그죠? 이게 이제 출간이 빠르면 3월 달에 됩니다. 기출 OX가. 원래 여러분들이 조금 기초가 된 상태에서 이제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실력을 쌓고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저게 중요해요. 그래서 어려워도 지금부터 계속 봐야 되는 그런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강의까지 해놨잖아, 벌써, 그죠? 그 제일 좋은 거는 3월 달에부터 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자, 오늘 100페이지를 강의했다. 그럼 100페이지 강의한 부분을 기출 OX 책을 가지고 테스트를 계속 해야 돼. 이렇게. 그래 실력이 쭉쭉쭉 늘어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왜 그러냐 알아봤더니 작년에 그 재수생한테 책을 받은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 책을 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보고 있는데 너무 좋다 해서 학생들 전달하니까 학생들이 궁금해 하잖아요. 언제 책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빠르면 제가 볼 때는 3월에 나올 거예요. 3월에. 예. 민법에서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민법은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은 기출에서 70% 이상 나와요. 70% 이상. 그 기출 OX 훈련만 잘해도 충분히 자기 거로 소화를 하느냐 그게 문제지. 그것만 소화를 잘해도 충분히 가능하다. 그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심심하면 그 유튜브 채널도 좀 들어가 보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뭐라고 찾아야 되냐고. 그래서 딴 학원에는 왜 안 물어보지 그거를? 여기는 왜 물어보지? 딴 학원에는 어떻게 찾았을까? 아니 사람 이름을 해가 넣으면 되지. 유튜브에 검색을 하면 되잖아요. 공인중개사 민법 박해일 이렇게 하면 나오겠지, 그죠? 이거 참.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백성을 붙잡고 합격으로 가려니까 이거 만만하지가 않다. 자, 건물 철거 청구 및 퇴거 청구. 실무에서는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거를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랍니다. 이론적으로. 소유물 방해 제거 청구.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소유자입니다. 근데 우리 갑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갑의 토지에 무단으로 건축을 했다 이 말입니다. 무단 건축. 자,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이죠. 을. 또 갑 산다. 건물은 토지에 절대 부합하지 않는다. 지난주에. 그래서 을이 소유합니다. 을 소유. 다만 갑으로부터 철거당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소유는 을이 한다. 그럼 갑이라는 사람은 세 가지를 지금 청구할 수 있거든요. 첫째는 건물 철거 청구.
건물을 철거해라. 두 번째는 건물에서 나가라. 퇴거 청구. 세 번째는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 청구. 세 가지. 저 세 가지를 이제 물어온다 이 말이죠. 저기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온다. 자, 그러면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상대방이 중요하거든요. 건물 소유자에게 합니다. 누구한테 한다고요? 건물 소유자. 현재 건물 소유자에게. 그럼 퇴거 청구는 누구한테 하느냐? 건물 소유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에게 합니다. 소유자 아닌 점유자는 대표적으로 임차인입니다. 세입자에게 한다. 자, 그리고 요 철거 청구하고 퇴거 청구는 물권적 청구거든요. 물권적 청구. 소유권에게 하는 방해 제거 청구. 그게 철거 청구, 퇴거 청구. 자, 물권적 청구에 상대방은 귀책 사유가 필요 없습니다. 저기 시험이 굉장히 잘 나오죠. 귀책 사유가 필요하다, 필요 없다? 필요 없어. 그래서 물권이 침해된 사람은 상대방에게 귀책 사유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물권적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손해배상 청구에 상대방은 반드시 귀책 사유가 있어야 한다. 이게 핵심이라고. 자, 그러면 을이 건물을 지어 가지고 2층에는 지가 살고 1층에는 병한테 세를 내줬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 철거 청구? 을에게. 퇴거 청구는 누구한테? 병에게. 이 쓰나 많아 이게. 적용을 시켜야지. 자, 건물 소유자는 누굽니까? 을. 또 값한다. 을. 세입자는 누구요? 병. 자기 자신을 한번 얼굴을 거울에서 봐라. 바보 돼 있다, 바보. 그림을 보고도. 자, 을이 무단으로 건축해서 2층에는 지가 살고 1층에는 세 내줬다 그랬잖아요. 그럼 갑이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을에게. 퇴거 청구는 병한테. 그래서 갑은 철거 청구는 병한테 할 수 있다. 무조건 X. 퇴거 청구는 을한테 할 수 있다. 무조건 X라고. 철거 청구는 누구한테 한다고? 소유자. 퇴거 청구는 소유자가 아닌 세입자, 임차인, 병한테 합니다. 됐죠? 자, 그래 해놓고 이제 자, 을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지어가지고 병한테 팔아버렸어요. 이렇게. 현재 소유자가 병입니다. 자, 이제는 갑이 누구에게 철거 청구합니까? 병한테 하죠. 병한테. 그죠? 현재 소유자가 누구? 병이라고. 병. 현재 소유자. 이렇게. 오늘은 내 바보를 가르친 것 같아서 자꾸 이거 눈치를 보면서 이래서 한다. 그죠? 건물의 현재 소유자가 누구야? 병이죠. 그래서 을이 아니고 이제는 갑은 병한테 철거 청구를 한다. 됐습니까? 자, 병한테 귀책 사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병은 돈 주고 샀잖아요. 그냥.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그럼 갑은 병한테 철거 청구는 할 수 있지만 손해배상 청구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왜? 병한테는 귀책 사유가 없기 때문에. 자, 귀책 사유는 병한테 있습니까? 을한테 있습니까? 을한테 있지. 을한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병한테는 철거 청구, 즉 물권자 청구를 하고 을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고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간단하게. 자, 건물 철거 청구는 누구에게? 현재의 건물 소유자. 퇴거 청구는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건물 점유자. 대표적으로 누구? 임차인. 손해배상 청구는 누구에게?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 그 귀책 사유가 있는 사람은 병입니까? 을입니까? 을이죠.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바보 가르치기 힘드네. 자, 취득시효 257페이지. 저쪽에 259페이지 보세요. 앞에는 잡것이고
그 부동산 소유권의 점유 취득시효 찾았습니까? 거기가 별 4개다. 자, 오늘의 하이라이트죠. 자, 이거를 좀 정확하게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점유 취득시효. 요거는 현실적으로는 잘 일어나지 않는데 시험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점유 취득시효. 점유 취득시효. 자,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등기부 취득시효가 있습니다. 등기부 취득시효. 자, 점유 취득시효가 95% 차지하고 요거는 5% 차지합니다.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는 3월 달에 가서 합니다. 오늘은 어려운 거 요거를 기초를 확실히 잡아야 되겠다. 점유 취득시효.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의 소유자입니다. 원래 소유자. 원래의 소유자.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점유. 점유를 하고 있다. 무려 25년간 점유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가 20년 차고 여기가 10년 차고 여기가 23년 차라고 봅시다. 25년간 점유했다. 그럼 을이 이제 점유를 20년 이상 했잖아요. 그 20년 이상 해가지고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거를 취득시효. 이렇게 시간이 경과되면은 효과로서 취득한다. 그러면 취득시효.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이 갖춰야 할 요건이 4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첫째는 자주 점유를 해야 됩니다. 자주 점유. 두 번째는 평온하게 점유를 해야 됩니다.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20년 이상 점유해야 됩니다. 네 번째는 반드시 등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전에도 봤지만 자주, 평온, 공연은 추정됩니다. 추정. 197조에 의해서 추정. 자, 자주 타주가 애매하면은 뭐로? 자주. 평온과 폭력이 애매하면은 평온. 공연이나 은비가 애매하면은 공연으로 추정. 자, 추정이 된다는 말은 을이 스스로 입증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등기하면은 을이 소유자가 되어버립니다. 소유자. 이렇게. 자, 그러면 요 단계까지 왔잖아요. 요 단계까지 오면은 취득시효를 완성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을을 완성자라고 합니다. 완성자. 그럼 최초에는 점유자. 여기 오면은 완성자. 등기하면은 소유자. 자꾸 발전된다. 그죠? 점유자, 완성자, 소유자. 그러면 등기했다. 여기는 시험 문제 안 나옵니다. 사례 문제가 출제될 때 을이 등기했다 그러면 을이 소유자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법률 관계가 확대가 안 됩니다. 을이 소유권 취득해서 끝나버리는데, 그래서 시험은 요 단계를 출제합니다. 완성자까지. 그래서 이제는 을을 완성자라고 부르겠습니다. 뭐라고 부른다고? 취득시효 완성자. 자, 갑은 원래 소유자, 을은 완성자. 자, 그러면 소유자하고 완성자하고 재판 붙으면 완성자가 무조건 이깁니다. 아시겠어요? 그 딱 기준을 잡아란 말이에요. 그래서 소유자는 완성자에게 각종 청구를 절대 못합니다. 딱 틀을 잡고. 그러나 을이라는 사람은 완성자는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가집니다. 등기 청구권. 등기 청구권을 가진다. 지난주에 그 등기 청구권 배울 때 그때 매수인의 등기 청구, 완성자의 등기 청구 이 들어본 역사가 있거든요. 그 여기서 완성자의 등기 청구권 이렇게 됩니다.
그럼 완성자는 지금 물권자입니까? 채권자입니까? 등기를 아직 안 했잖아요. 등기를 해야 소유자를 물권자로 바뀌잖아. 그 물권자 아니면 전부 다 뭡니까? 채권자예요, 채권자. 그러면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채권적이기 때문에 원래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이렇게 해야 맞단 말이에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럼 소멸시효에 걸린다는 말은 10년 안에 청구 안 하면 청구권은 소멸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을이 뭐 하고 있습니까? 을이 점유를 하고 있잖아요. 점유 중이기 때문에 소멸시효에 걸린다, 안 걸린다? 안 걸려요. 안 걸립니다. 매수인의 등기 청구도 점유를 하면 안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완성자는 이미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걸려요. 안 걸린다는 말은 100년 청구를 안 해도 소멸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점유를 상실하면 어떻게 될까? 점유를 상실하면, 저 을이 병한테 토지를 팔아가지고 점유를 상실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요거를 꼭 기억하십시오. 자, 완성자의 등기 청구는 점유를 하면은 안 걸리고 상실하면은 걸리고, 걸린다 이래 해야지.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다 그래 버리면 끝장입니다. 자, 점유를 상실하면은 등기 청구권이 소멸한답니까? 소멸시효에 걸립니까? 걸린다고 해야지. 소멸한다는 거죠. 지금 죽는다고 말이고, 10년에 걸린다고 하면 10년 후에 소멸한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전혀 다르죠, 그죠? 자,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리고 지금 을은 완성자고 지금 갑은 소유자라 그랬습니다. 자, 갑하고 을이 붙으면 누가 이긴다고? 완성자가 이긴다고. 항상 주인공은 완성자 을이다. 을에다 동그라미를 딱 쳐놓고 니는 주인공이다 이렇게 해놔라고. 을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이 말입니다. 자, 지난 그 11월 12월까지는 여기까지만 했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두 사람이 나오는 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요. 너무 수준이 낮았어. 물론 작년에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렇게 안 나와요. 너무 쉬워가지고. 올해는 병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자, 을이 등기하기 전에 잘 들어야 됩니다. 을이 등기하기 전에 23년 차에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팔아먹었다 이 말이에요. 병 앞으로 등기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병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럼 을은 갑한테는 이긴다 그랬잖아요. 그럼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는 어떻게 될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선 병이라는 사람을 완성 후 등기 승계인이라고 합니다. 명칭을 우선 정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읽어보세요. 완성이 여기 아닙니까? 20년 차를 완성 시점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럼 병은 완성 후에 등기를 승계한 사람 아닙니까? 완성 후 등기 승계. 또는 이해관계인이라고도 합니다. 우리 판례가. 또는 제3자라고도 합니다. 원활하게 병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결론을 이야기하면은 잘 들어보세요. 을은 갑한테는 이겨요. 그런데 새로운 소유자 병한테는 을이 집니다. 을은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등기 청구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해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취득시효 기본 문제는 갑, 을, 병 요 삼각 구도를 알아야 돼. 근데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10년 차에 넘겨받았다 봅시다. 병이라는 사람 이렇게 10년 차에. 그럼 이 사람은 완성 전에 등기 승계인이 됩니다. 완성 전에 등기 승계인. 그럼 을하고 요 파란 병이 붙으면 을이 이겨요. 이렇게. 이렇게. 요건 어차피 이제 가장 기초라서 외우라 하는데 첫날이니까 왜 그런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 번만 해. 다음에는 자동적으로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그 을은 완성 전의 병한테는 이기고 완성 후의 병한테는 을이 집니다. 왜 그러냐 여기 보세요.
자, 을하고 병 중에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느냐 그걸 생각해야 돼. 자,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10년 차에 등기를 넘겨받았어. 그럼 소유자가 됐습니다. 소유자가 되면은 권리 행사를 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고? 권리 행사. 권리 행사를 했다면은 을은 완성을 못했습니다. 이걸 취득시효 중단이라 합니다. 권리 행사를 했다면 완성했다 못했다? 못했어. 그런데 권리 행사를 할 수 있음에도 병이 권리 행사를 안 하고 이래 돼 버렸단 말이에요. 쿨쿨쿨 했다. 쿨쿨쿨이 뭐예요? 잠잤단 말이에요. 권리 행사를 안 했다고. 제트. 그러면 잠자버린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완성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을하고 병 중에서 누구에게 잘못이 있다? 병한테. 그래서 병을 보호 안 해요. 그래서 을은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해서 소유권을 찾아올 수 있다. 그것만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여기 한번 볼까요? 자, 을이라는 사람이 몇 년이 됐을 때 등기할 수 있었나요? 20년. 그러면 을이 만약에 20년 됐을 때 신속하게 등기를 을이 먼저 해버렸다면 병은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맞잖아요. 을이 먼저 등기했다면. 그런데 을이 무려 3년 동안 등기할 수 있음에도 을이 개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병이 등기를 했습니다. 누구에게 잘못이 있습니까? 을에게. 그리고 이때는 병을 보호합니다. 그래서 을은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됐나요? 자, 그러면요, 파란 병하고 노란 병하고 시험에는 뭐가 나올까요? 99% 요게 나옵니다.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왜? 을은 병한테 취득시효 주장해서 소유권 찾아온다. 그럼 끝이다. 그때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시험에 나옵니다. 병. 자, 그래서 시험은 사례 문제가 나오면 필수적으로 병이 등장합니다. 원래 소유자 갑, 그 다음에 현재 완성자 을, 그죠? 완성 후 등기 승계인 병,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을은 병한테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니 병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니 을은 좀 억울하다. 억울하기 때문에 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갑 니 때문에 을이 망했다 하면서 을이 갑한테 배상하라 청구할 수 있느냐. 자, 을이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 돼. 자, 그러면 갑에게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가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자, 아무 소리 없으면 갑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는 것이 원칙이야. 왜 그러냐? 자, 갑이 23년 차에 병한테 등기를 해줄 때 을이 점유하고 있다. 그거는 알고 있지만 을이 정확하게 취득시효를 완성했다는 사실까지는 주로 모르고 넘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귀책사유가 있다 없다? 없어.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돼. 그럼 예외적으로 을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어느 경우일까? 자, 을이 이미 갑에게 취득시효 주장했습니다. 을이 이미 등기 청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갑이 배신해서 등기해줬다. 그러면 귀책 사유가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귀책 사유 있으면 을은 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항상 두 가지거든요. 불법 행위. 우리 민법의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는 항상 두 개입니다. 하나는 채무 불이행. 이렇게. 채무 불이행은 일종의 계약 위반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갑하고 을 사이에 계약이 있나요? 갑하고 을 사이에 계약이 있습니까? 없죠. 그냥 을이 점유만 했잖아요. 그럼 계약이 없으니까 이걸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로 하는 것이 아니고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불법 행위로 한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병 사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원칙은 누가 소유권을 취득한다? 병이. 억울해 보인다. 손해배상 청구한다. 귀책 사유 있어야 된다. 원칙은 귀책 사유가 없다. 그래서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 을이 취득시효를 주장했거나 등기 청구를 했음에도 갑이 넘겼다. 그러면 귀책 사유 있다. 그때는 손해배상 청구가 된다. 근거는 불법행위다, 채무불행위다, 불법행위다. 왜? 갑하고 을 사이는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자, 여기 이제 하나 끝났고, 이제 병은 생각하지 마시고, 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자기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정한테 팔았습니다. 정한테. 매매를 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주인공이라 하는 이유는 을을 중심으로 병하고 을을 중심으로 정하고 이리 된단 말이야. 항상 확대가 되는 게. 갑은 원래부터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병으로 확대되고 정으로 확대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 병을 뭐라 했나요? 완성 후 등기 승계인 이렇게 했죠. 등기를 넘겨받았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은 등기를 넘겨받은 것이 아니잖아요. 등기는 갑 앞으로 그대로 돼 있어. 병은 지금 존재하지 않습니다. 병은 없다 치고. 자,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는데 을이 완성했고, 을 앞으로 등기하기 전에 정한테 팔아먹었단 말이야. 그러면 정을 뭐라 할까? 읽기나 읽어라. 읽기라도 정확하게 읽어라. 뭐라고? 완성자의 점유 성계인. 이게 자꾸 정확하게 부르는 습관이 있어야 된다. 삐리하게 자꾸 알고 있으면 나중에 안 늘어 실력이. 뭐라고? 완성자의 점유 성계인. 그럼 이 사람도 등기를 해야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등기하는 방법이 뭐냐?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야. 우리가 대법관에 14명이 있거든요. 그러면 14명 중에서 3명이 재판을 합니다. 근데 워낙에 중요한 사건은 14명이 다 나와서 재판한다. 그걸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판례에서 전원합의체 이 말이 나오면 그냥 시험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단 말이야. 그건 정이라는 사람은 자기 앞으로 등기되는데 등기는 갑 앞으로 돼 있어. 그럼 정은 갑에게 등기 청구해서 등기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등기 청구를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등기 청구를 하려 하면은 거래가 있거나 취득시효를 완성했거나 이래 돼야 되잖아. 자, 갑하고 정 사이에 거래가 있습니까? 없어요. 자, 정이라는 사람은 취득시효 완성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완성자는 을 아닙니까? 그래서 정이라는 사람은 갑하고 거래도 없고 취득시효도 완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갑에게 진하게 쓸까? 다음부터는 단합대 좀 해라. 우리는 와 그리 소극적일까? 이렇게 서로 자아 비판 이런 거 해라고. 자, 정이라는 사람이 갑에게는 직접 등기를 청구할 수 없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거가 없다고. 갑하고 거래했다 안 했다? 안 했어. 취득시효를 완성했다 안 했다? 안 했어. 그래서 정은 등기는 해야 되고 갑에게 청구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지금 요거요. 을에게 등기 청구권이 있잖아요. 요거요. 이거를 정이 대위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대위한다. 완성자 을을 대위해서 청구한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자, 정이라는 사람이 을을 대위해서 갑한테 청구해서 을 앞으로 등기를 가져오면은 정이 을에게 직접 청구해서 가져온다. 그래서 이 정은 직접 청구 방식이 아니고, 그죠? 누구를 뭐 해서? 을을 대위해서 청구해서 가져온다. 이게 전원합의체 판결이라고. 이렇게. 오케이? 그 등장인물을 잘 기억하세요. 갑, 을, 병, 정. 네 마리. 주인공이 누구라고? 주인공이 요 사람이다. 요 을을 중심으로 계속 돌립니다. 앞으로. 그래서 취득시효가 판례가 27개 정도 되거든요. 27개 중에서 지금 11개를 하나의 그림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몇 개 남았다? 계산도 안 된다. 27 빼기 11 16개. 16개는 어려운 판례는 아니야. 요거를 정확하게 잡아 놓으면 다음에 잡것은 들이붙이면 된다. 잘 기억하시고. 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자, 나온 김에 등기부 취득시효도 잠깐 한번 볼게요. 266페이지 등기부 취득시효. 자, 등기부 취득시효는 개념만 잡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개념만 잡으시면 된다. 자,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266페이지. 지금 뭐 페이지 찾는 것도 힘들다. 어디 하는 거 뭐. 자, 266페이지 등기부 취득시효. 이래. 느낌이 저기는 점유 취득시효. 여기는 등기부 취득시효. 아, 뭐 등기까지도 뭔가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야 됩니다. 자, 갑이라는 사람이 원래의 소유자입니다. 자, 을한테 1억으로 팔았습니다. 3월 1일. 토지가 넘어갔습니다. 을 앞으로 등기도 됐습니다. 그럼 아무 소리 없으면 을이 소유자 맞잖아요. 그런데 이 매매가 알고 봤더니 무효이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매매가 무효이면은 요 등기를 원인 무효 등기 이렇게 부르는 말소 대상입니다. 말소 대상. 그럼 을이 소유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매매가 무효로 돼버리면 소유권이 바로 원래대로 갑이 소유자가 돼버립니다. 갑이 이렇게. 자, 그러면 갑이 소유자면 을은 돌려줘야 돼요. 돌려줘야 되는데 을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10년 이상 점유를 했어. 을이. 또 을이 10년 이상 등기 말소를 안 하고 등기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이런 경우에는 소유자 갑보다는 을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을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럼 저기는 을이 점유만 했잖아요. 그러니 뭐라고? 점유 취득시효. 여기는 점유만 했다. 등기도 가지고 있다. 등기도. 그래서 등기부 취득시효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여기도 요건이 똑같아. 자주, 평온, 공연하게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 취득시효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10년만 점유하고 있잖아요. 저기는 몇 년입니까? 20년. 10년만 하니까 너무 쉽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추가로 선의로 점유하고 무과실로 점유하고 이게 추가됩니다. 추가. 그리고 선의무과실에 대해서 조금 판례가 있거든요. 선의무과실은 점유에 관한 것이지 등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이런 판례가 있고, 선의무과실의 판단 기준은 점유를 시작할 때 점유 개시 시를 기준으로 한다. 이 말이 있습니다. 언제를 기준으로 한다고? 점유 개시 시. 점유를 시작할 때만 선의무과실이면 된다.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점유 개시 후에 악의로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고. 개시 당시에만 선의무과실이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10년 점유할 때는 을만 10년 점유할 필요 없이 을 앞에 을다시가 5년 점유해도 돼요. 그래서 을다시의 점유 5년 하고 을의 점유 5년 하고 보태도 돼. 이거를 점유승계라고 합니다. 뭘 한다고? 점유승계. 자기만 10년 점유해야 된다. 이럴 필요 없어요. 남의 점유하고 내 거하고 합할 수가 있다. 지난주에 이것도 했어. 점유의 분리와 승계하면서. 그죠? 등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을 앞으로 등기 5년, 을 다시 앞으로 5년 합쳐서 해도 돼. 등기승계도 가능합니다. 등기승계도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때 등기는 유효인 등기도 되고 무효인 등기도 됩니다. 근데 유효보다는 무효가 훨씬 많아요. 만약 등기 자체가 유효이면은 이 매매도 유효로 말하고 갔거든요. 그러면 등기부 취득시효가 아니고 그냥 소유자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무효인 등기 이거를 주로 생각하십시오. 무효인 등기. 자, 그럼 요거밖에 없어. 요거밖에. 자, 그러면 저기하고 비교합시다, 지금. 자, 저기는 이름이 점유 취득시효. 여기는 등기부 취득시효. 저기는 요건이 자주, 평온, 공연, 20년 점유. 여기는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10년 점유. 저기는 20년만 점유. 여기는 10년 점유 플러스 10년 등기. 그리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등기부 취득시효. 자, 여기는, 여기 보세요.
자, 등기하면은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래 돼 있잖아요. 맞죠? 등기하면. 점유 취득시효는 을이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여기는 이미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러면 취득시효 완성자 을은 등기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는. 저기는 등기하면, 여기는 등기가 이미 돼 있어. 그럼 여기는 뭐 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말을 할까요? 을이. 저기는 뭐 하면? 등기하면 을이 소유권 취득. 여기는 이미 등기가 돼 있잖아요. 등기하면 소유권 취득이 말이 안 되잖아. 여기는 표현을 10년이 경과되면, 한번 해보세요. 10년이 경과되면 또는 취득시효 완성이 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표현 방식을 좀 기억하시라고. 표현 방식. 자, 그 다음 268페이지. 선의취득 찾았습니까? 선의취득 옆에다가 18년째 안 나오고 있다. 이래 써놔라. 18년째. 그럼 올해 나올까 안 나올까? 99%는 안 나옵니다. 여전히. 왜 그러면 이거를 18년 전에는 냈다가 안 내느냐? 출제위원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면 미쳤어. 이걸 내다 보니까. 왜? 선의취득은 동산만 됩니다. 동산. 부동산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럼 우리가 하는 일이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부동산. 우리 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출제위원회 반성했다. 우리가 미쳤다 이래가지고. 18년 전부터 정신체리가 안 내고 있단 말이에요. 도란 사람이 들어가지 않는 한 출제를 안 합니다. 공부를 안 하면 된다. 자, 270페이지. 부합, 혼화, 가공. 부합, 혼화, 가공. 부합, 혼화, 가공. 자,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부합. 제목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부합, 혼화, 가공이라는 법률 규정으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우선은 부합은 좀 중요합니다. 근데 혼화하고 가공은 무슨 말인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혼화, 가공. 그리고 혼화와 가공은 둘 다 동산을 대상으로 합니다. 부동산은 대상이 아니에요. 혼화, 가공. 자, 요것부터 먼저 조집시다. 혼화, 가공. 자, 여기 한번 볼까요? 갑이 쌀 한 말, 을이 쌀 한 대, 이거를 섞어버렸습니다. 쌀 한 말, 한 대, 이렇게. 자, 두 개의 동산이 섞여서 구별할 수 없다. 그걸 혼화랍니다. 혼합이 아닙니다. 뭐라고? 혼화. 이렇게. 이거를 내가 구별할 수 없다니까 어떤 학생이 몇 년 전에 구별할 수 있는데요. 이러더라고. 을이 자기가 분 쌀 한 대를 자기 거를 그대로 골라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정도 되면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정상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시험이 빨리 된다. 구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부었다 그러면 구별을 못한다. 그럼 이 경우에 잘 보세요. 여기는 한 마리고 여기는 한 대입니다. 10대가 한 마리거든. 그럼 이걸 뭐라냐? 주된 동산.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종된 동산. 이렇게. 그래서 요 주물하고 종물이 섞여버리면 항상 주물의 소유자가 소유합니다. 갑이 소유한다. 이렇게. 누가 소유한다? 갑이. 갑이 소유하고 대신에 을에게는 뭐 하면 됩니까? 한 대 값을 보상을 해주면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우리 상식하고 똑같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 갑이라는 사람이 쌀 한 말 부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쌀 한 말 부었습니다. 섞여버렸습니다. 쌀 두 마리 되었습니다. 위하고 차이가 뭡니까? 여기는 주종 구별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때는 쌀 두 마리를 갑과 을이 공유한다.
같이 소유한다. 공동 소유한다. 이렇게. 지분으로 가진다. 그 말이에요. 지분으로. 어떤 사람 또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거 가지고 뭐 이렇게 합니까? 그래서 사이좋게 갈라먹지.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되는 게 시험이. 그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실제 재판으로 가면 판결이 이렇게 나온다고. 자, 주종 구별이 되면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차지하고 나머지는 보상하고, 주종 구별이 안 되면 공동 소유하거나 공유하고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 가공으로 보겠습니다. 가공. 자, 갑이라는 사람이 판자 5만원짜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판자 5만원. 가공도 항상 동산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호나도 마찬가지. 뭐를 대상으로 한다고? 부동산은 안 됩니다. 부동산. 자, 갑의 판자에다가 을이라는 사람이 가공을 합니다. 가공을 해요. 가공을 해가지고 물건을 만듭니다. 하나는 7만원짜리 DH를 만들고, 하나는 무려 1000만원짜리 고급 장롱을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 갑을 뭐라 하느냐? 원재료 소유자. 한번 읽어보세요. 원재료 소유자. 을을 가공자라고 합니다. 가공자. 그래서 가공이 뭐냐?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하여 새로운 물건을 만들었다. 이걸 가공이랍니다. 그럼 이 가공물은 갑하고 을 중에서 누가 소유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선은 재료값하고 가공물하고 별 차이가 없어. 단위가 같아. 5만원, 7만원. 그럼 요거는 누가 소유할까요? 갑이 소유합니다. 갑이 소유한다고. 갑이. 그럼 갑이 소유하고 을에게는 얼마를 보상하면 됩니까? 계산상으로 2만원이죠. 노력은 2만원하고 5만원 합해가 7만 된 거 아닙니까? 을에게는 2만원 보상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5만원짜리 판자에다가 가공을 해가지고 1000만원짜리 장롱을 만들었어. 자, 이것도 갑이 소유한다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이것도 갑이 소유하면 갑을 얼마를 보상해야 됩니까? 저번에 계산도 안 된다. 그래서 안 돼. 에? 그래서 이거는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원재료 가액보다는 가공물의 가액이 현저히 다액이다. 우리 법에는 이렇게 있어요. 다액. 고액이란 말이에요. 고액. 이런 경우에는 가공자 을이 소유한다. 대신에 갑에게는 얼마 주면 됩니까? 재료값 5만원 보상하면 된다. 이렇게. 됐죠? 우리 상식하고 똑같잖아요. 자, 우선은 주의할 거. 호나 가공은 뭐를 대상으로 한다? 동산. 부동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호나는 주종 구별이 되면은 주된 동산의 소유자가 소유하고 보상하고, 주종 구별이 안 되면 두 사람이 공동 소유, 공유하고. 자, 타인의 동산에 노력을 가해서 새로운 물건을 창조했다. 그럼 이 가공물의 소유는 누구냐? 원재료 가치하고 가공물의 가치가 비슷하면, 단위가 비슷하다면 뭐요? 원재료 소유자가 소유. 대신에 노력의 대가를 가공자에게 보상. 재료값에 비해서 현저히 고액이다. 그러면 이 가공물은 가공자가 소유하고 대신에 원재료 주인에게는 재료값을 보상하고. 됐죠? DH 요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르는 사람 DH가 무슨 뜻인지. 새로는 도그하우스. 뭐 대단한 건 줄 알았습니다. 도그가 계집이다, 계집에. 자, 그래서 호나와 가공은 개념만 잡으면 된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시고, 부합은 좀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도 간단하게 처리할 거예요. 잠시만 쉬고 합시다. 네? 잠시만 쉬고.